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 월드컵 우승 후보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럽과 미국 베팅 시장에서 20곳이 예측한 데이터로 평균값을 산정하였습니다. 10위는 벨기에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하며 세계 축구계를 호령했던 화려한 황금 세대였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한 채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사를 겪은 벨기에. 벨기에는 2026 월드컵 유럽 예선을 8전 무패로 통과하며 2009년 이후 예선 무패 행진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이어가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우승 확률 2%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골키퍼 크루투와 패스마스터 케빈 데브라이너, 윙어 제레미 도크, 루카쿠 등 뛰어난 자원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와 함께 편성된 G조에서 무난하게 32강으로 갈 것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 8강 상대로 스페인이 예상이 높은데 나이대가 높은 벨기에 주축 선수들이 기동력이나 압박 능력이 스페인보다 떨어질 것이고 데브라이너 의존도, 도쿠의 욕심이 자칫 결과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9위는 노르웨이입니다. 10위권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인데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 탑10 안에 들어오기 힘든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지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쟁쟁한 국가들을 제치고 탑10에 안착을 한 것입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골잡이 엘링 홀란드가 절대적, 유럽 예선에서 노르웨이는 홀란드, 아스날의 주장 외대고르, 그리고 라리가에서 활약 중인 쮸를로트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눈부셨습니다. 한때 홀란드가 월드컵 득점왕 후보로도 강력하게 거론되었던 건 이번 월드컵이 경기수가 늘어나고 참가국이 확대됨에 따라 양민 학살이 가능하기 때문. 그런데 하필 프랑스, 세네갈과 한 조에 들어가서 험난한 일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르웨이가 무려 3.8% 우승 확률을 받은 건 조별리그만 생존한다면 외대고르의 향의적인 킬패스와 폴란드의 압도적인 결정력 한 방으로 어떤 세계적인 강팀이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8위는 네덜란드입니다. 오렌지 군단의 현재 전력은 수비 괴물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센터백 버질 반다이 크레필드로 미키 반더벤 등이 포진한 중앙 수비 라인을 보면 월드컵 진출팀 중 최고 레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을 리그 7위로 이끌고 있는 센터백 반 헤케, 맨시티의 나단 아케, 맨유의 더리우트, 스테판 데브라이까지 즐비하기 때문. 풀백 또한 아스날의 요렐 하토, 프림퐁, 둠프리스까지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풀백들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몸값 500억을 넘어 사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격과 창의성. 반페르시나 반니스텔루이 같은 월클 공격수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골잡이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불어넣어야 할 사비 시몬스마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본선 출전이 날아가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네덜란드에게 우승 확률 4.8%를 준 이유는 8강 이상의 무대에서 붙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 프랑스 같은 팀과의 경기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와 득점력이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7위는 독일입니다.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독일은 천재 전술가 나겔스만의 지휘 아래 전방위적인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라는 확실한 컨셉을 찾으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전술에 있어 핵심은 비르츠와 무시알라입니다. 두 선수 모두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인데 비르츠의 최근 폼이 올라오고 있고 무시알라 또한 부상에서 회복해서 월드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7위에 머문 것은 안정적인 주전 골키퍼 부제와 최전방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의 잦은 부상,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나겔스만의 전술의 특성상 최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줄 스위퍼 키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노이어가 국대 은퇴를 한 마당에 이를 대체할 만한 수문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난타전 끝에 무승부와 한 점차 진땀승을 가는 결과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을 만났을 경우 독일의 득점력이 많이 줄어들고 역습에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6위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도박사들이 이제는 다크호스가 아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후보로 보기 시작한 팀입니다. 2025년 네이션스 리그 결승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고 우승컵을 차지했을 때 포르투갈은 재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미드필더 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팀을 데려와도 이 팀만한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원 라인업이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로 이어지는 중원은 가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는 이런 2선, 3선 라인의 선수들의 패스를 받아 골을 몰아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 물론 포르투갈도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 수비진에서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단기전에서 부상이라도 당하면 수비라인 전체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5위는 브라질입니다. 놀랍게도 영원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이 5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명장 안젤로티 감독을 선임하는 변화를 시도한 브라질은 레알 시절 안젤로티의 지도를 받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바르셀로나에서 활약 중인 하피냐까지 유럽 무대를 호령 중인 윙어들이 즐비합니다. 브라질의 공격이 무서운 건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승 후보 5위도 고평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브라질은 남미 지역 예선에서 18경기 동안 수많은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하며 5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본선에 직행하는 과정조차 순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비와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연이어 부상으로 이탈해 선수단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공격수들의 폭발적인 개인 기량은 역시 브라질. 찬사를 보내지만 중원에서 빌드업, 수비 전환, 탈압박에서 여타 다른 우승 후보 나라들에 비해서는 열세입니다. 4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같은 11.1%를 받았는데 최근 2026년 3월 A매치에서 잠비아에게 5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에콰도르, 콜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을 따돌리고 1위로 질주하며 세계 챔피언의 저력을 과시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 전술적으로 훌리안 알바레스와 라우타로가 공격의 선봉에 서고 첼시의 엔조 페르난데스와 리버풀의 알렉시스 맥알리스터가 중원을 지배합니다. 여전히 중원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평. 그러나 우승 확률이 탑급에 미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39세에 접어든 리오넬 메시의 파급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현실 때문입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거센 압박을 견디고 빌드업을 주도할 만한 젊고 기동력 있는 월드클래스 중앙 수비수의 부재 역시 약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8경기를 치러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서 주력 선수의 노쇠화는 8강 이후 치명적인 열세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위는 잉글랜드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부임 이후 팀의 체질이 바뀌며 전력이 상승 중인 잉글랜드.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8전 전승 0실점이란 완벽한 기록을 달성하며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 예선에서 전승을 기록한 팀은 2010년 스페인, 2018년 독일 정도. 여기에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무실점 전승 기록은 잉글랜드의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한 팀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선수보다 투엘 감독의 전술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측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로 좁혀 들어오고 센터백이 좌우로 넓게 벌려 3백을 형성하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해서 상대 파이널 서드 진영에 무려 5명을 우겨넣어 수적 우위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전술이 가능한 이유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엘리엇 앤더슨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데클란 라이스가 중원을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해리 케인은 이제 베테랑 골잡이가 되었고 팀워크를 위해서 투엘 감독은 아놀드를 과감히 빼면서 이제 스타성 있는 선수 중심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점차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프랑스입니다. 2위부터는 사실상 진짜 결승에 갈 수 있는 팀인데 도박사들은 특히나 프랑스의 결승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6년 3월 A매치 기간 동안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2대1로 제압하고 콜롬비아마저 연파하며 피파 랭킹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데시안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의 전력의 코어는 음바페지만 음바페 한 명이 모든 걸 끌고 가지 않습니다. 데지레 두에, 우스만 덴벨레, 마이클 올리셰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레벨의 공격진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월드컵 경기가 더 늘어나면서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 유리한 모양새가 되면서 프랑스 대표팀의 가치가 올라가는 중. 게다가 프랑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른 우승 후보 대비 기대 득점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다만 I조의 세네갈, 노르웨이, 이라크와 함께 편성되어 조별리그 난이도가 높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대망의 1위는 스페인입니다. 디펜딩 유럽 챔피언인 스페인은 최근 메이저 대회와 A매치에서 33경기 연속 무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술의 핵심은 단연 미드필더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히는 노르드리와 바르셀로나의 엔진, 페드리가 구축한 중원 조합은 스페인 축구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입니다.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카보베르데와 함께 H조에 편성되어 조별리그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핵심 선수의
건강 상태와 수비 라인의 기복에 있습니다. 라민 야말이 최근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불안 요소이고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스페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인을 우승 확률 1위로 치는 건 데라푸엔테 감독의 실용주의적 리더십 아래 과거 점유율 축구, 티키타카 축구를 벗어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진보적인 팀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북중미에서 16년 만에 왕좌에 올라 두 번째 별을 가슴에 달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최고의 골잡이였지만 오랫동안 비운의 시간을 보냈던 선수, 그리고 이제는 화려하게 꽃피어 월드컵을 노리는 남자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